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조한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서울에 매력 있는 건물과 왜 매력이 있는지 좀 같이 알아봤으면 하고요. 최근에는 서울시민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장소를 저희가 핫플레이스라고 하잖아요. 핫플레이스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핫한 장소라는 뜻으로 영어 단어에서 온 거고요. 저희가 종종 어디를 놀러 가려고 하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SNS에서 그 핫플 내지는 핫플레이스 라는 키워드로 찾아보는데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관련 검색어를 찾아보니까 무려 관련 단어가 500만 개나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핫플레이스를 그렇게 찾으러 다니는 걸까요? 그리고 핫플레이스의 매력은 또 무엇일까요? 아마도 뭔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또 새로운 걸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항상 갈구합니다. 철학자이자 현상학자 멜로 뽕티는 인간 항상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그런 존재라고 했는데요. 새로운 것을 먹고 싶고 또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본능이자 또 우리의 존재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는 새롭기만 하면 모두 핫플레이스가 되는 것인지, 사실 우리는 생각해 보면 뭔가 새로운 게 있어도 금방 익숙해지고 지루해지면 또 새로운 거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마도 진짜와 가짜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를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를 봤는데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가까이 가보시면 돼요. 가까이 가서 보면 이미 다 본 줄 알았는데 또 새로운 게 보이고 또 더 가까이 가면 또 새로운 게 보이는 게 진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하니까 저희가 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허상 내지는 착시 아니면 환영 같은 거는 가까이 가든 멀리 가든 똑같은 이미지인 거잖아요. 저는 핫플레이스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매번 갈 때마다 새로운 게 보이고 아니면 새로운 게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만든 장소들은 매번 새롭게 느껴지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면 한 번에 만드는 인공적인 장소들은 한번 딱 보면 저희가 다 파악하는 약간 허상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핫플레이스가 되는 배경, 조건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또 대표적인 장소들과 함께 서울을 좀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장소는 신사동 가로수길하고 압구정동에 있는 로데오 거리입니다. 원래 8, 90년대만 해도 압구정동 하면 서울에서 새로운 것들이 몰려드는 곳이었고요. 대표적으로 한국의 맥도날드가 1호점을 오픈한 데도 압구정동이기 때문에 압구정동 하면 새로운 것의 어떤 대표적인 장소? 그런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로수길 하면 강북에서 넘어온 골동품 샵들이라든가 갤러리들이 다분히 좀 조용한 거리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압구정 로데오 거리를 생각을 해보면 그 매력이 많이 사라져 있고, 또 반대로 그 조용했던 가로수길은 어떻게 핫플레이스가 되었을까요? 가로수길이 변하기 시작한 거는 1990년대 후반 2000년대인데요. 그 즈음에서 패션 관련 학교라든가 영화 관련 사무소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패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거나 또 영화하는 분들은 항상 뭔가 새로운 거를 갈구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여기에서 일하고 배우면서 그런 분위기가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고요. 또 이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또 그런 분의 취향에 맞는 가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것은 애초에 여기에 주변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새로운 마을이라는 뜻에서 새마을이라고 불렸고요. 또 한문으로는 신촌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 길이 뚫리고 나면 참 황량하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 길을 따라서 가로수를 쭉 은행나무를 심었던 것이고, 지금의 이제 가로수길에 이제 가로수가 된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가로수길과 로데오 거리가 번갈아 가면서 흥방성쇠를 반복한다는 사실입니다. 8, 90년대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찬던 로데오 거리는 점차 매력을 잃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새로운 상품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 로데오 거리라는 동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새로움은 없었거든요. 반면에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이 패션이라든가 영어 관련 종사들이 항상 새로운 그런 거를 가지고 들어오게 됐고요. 그런 것들이 가로수길이 유명해진 이유가 되는데, 하지만 현재 가로수길을 보면 좀 상황이 많이 다르죠. 프랜차이즈라든가 기업 매장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특색이 거의 없어졌고,
넓고 또 힙한 느낌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길을 더 이제 보게 되면 마치 2000년대 로데오 거리가 문제를 다시금 반복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로데오 거리도 그렇고 서울신사동 가로수길도 그렇고 잠시 보고 실증을 느끼는 가짜가 아니라 도대체 진짜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익선동 한옥마을입니다. 이곳은 원래 철종의 아버지 전개대원군의 집이 있었던 누동궁이 있던 자리인데요.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이제 저희가 좀 근대화가 되면서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많은 사람들 서울, 당시엔 경성이죠. 경성이 이제 몰려오게 되는데 주거난이 정말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건축왕으로 유명했던 개발업자 정세권이 이곳을 매입해서 조선인들을 위한 주거단지를 만들면서 익선동 한옥마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파트 단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한옥이 살아남아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죠. 도심 한복판에. 그런데 2004년에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는데 2010년쯤에 시민들의 의식이 좀 바뀌면서 한옥을 좀 보존해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영화 암살이라든가 밀정이라든가 또 미스터 션샤인 같이 일제강점기로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히트를 치면서 1920년대나 30년대 분위기를 진짜로 느낄 수 있는 힙한 동네로 이 익선동 한옥마을이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차 지금의 그런 유명한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곳은 낙원상가입니다. 낙원상가는 원래 이제 시장이 있던 자리인데요. 흥미로운 거는 낙원상가 자체가 사실은 도로를 뚫기 위해서 도로 위에 지어진 건물이 이제 되는 것인데 당시에는 정말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1960년대 서울시는 정말 교통체증이 심각했고요. 그래서 이 종로에서 을지로까지 이어지던 3일로를 율곡로까지 이제 연결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당시 서울시가 예산이 많이 부족을 했고 그래서 떠오른 묘안이 뭐였냐면 이 자리에 살던 상인들이나 주민들에게 분양권을 판매하고 이제 그 돈으로 이제 도로를 뚫으려고 한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정말 핫한 주상복합을 할 수 있는데 근데 한때 어떤 분들은 이 건물을 두고 남산 조망을 가린다, 철거해야 된다 그런 분들도 참 많은데 이 건물의 진정한 역할, 매력은 바로 주변 동네 다양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건물의 동쪽만 봐도 익선동 한옥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서쪽을 보게 되면 관광객으로 붐비는 인사동이 있고요. 또 남쪽에는 북적 거리는 종로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운현궁과 고전학원 북촌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동네가 한 곳에 모인 곳이 서울에서 찾아보기 참 힘들죠. 그런데 만약 낙원상가를 누구 말대로 허물어 버렸다면 그런 다양함은 완전히 희석되고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낙원상가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각각 동네 울타리 역할도 하고 있고 그냥 울타리가 아니라 지하의 재래상가, 2, 3층의 낙원상가, 그리고 극장, 그리고 아파트와 같이 살아 숨쉬고 있는 진짜 마을이 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홍대 앞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홍대 하면 저희는 딱 떠오르는 게 미술대학. 그래서 홍대 앞에는 옛날부터 미술대 학생들이 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실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 작업실이라고 하는 게 작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사실 먹고 자는 그냥 생활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학생들이 이 홍대 앞에 많이 퍼져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취향을 맞춰서 아티스틱한 공간도 생기고 또 이들이 졸업하게 되면 그들의 취향에 맞는 새로운 카페 나 레스토랑을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쌓여서 어느 순간 우리는 홍대 앞 골목길을 마치 이제 예술의 거리처럼 인식하게 된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는 걷고 싶은 거리에는 서교 365를 들 수 있습니다. 그 널찍한 거리를 따라가다 보면 길 양쪽에 독특한 건물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길은 당일일 발전소, 지금은 서울 화력발전소라고 부르죠. 이곳으로 석탄을 실어 나르던 철길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석탄이 아니라 이제 중유로 화력원을 바꾸면서 더 이상 철길, 또 기차는 쓸모가 없어졌고요. 이 건물들은 그쪽에 고작해야 쓰레기를 버리는 쪽문, 아니면 환기창 정도밖에 없어서 길이 생겼다고 해서 상가를 만들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상에서 당연히 임대료도 싸고 월세도 싸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찻길 옆에 있는 건물들 위에 예술가들이나 건축가들이 또 자리를 잡게 되고 이들이 작업을 하면서 자신이 만든 작품들을 파는 공간들을 이제 밑에 마련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어가게 되는데 특히 2000년대 초반에 건축가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아예 이 기찻길이 있던 쪽에
철불이나 철골로 건물을 이렇게 딱 받쳐놓고요. 아무 창도 없던 벽들을 털어내고 큰 창을 넣게 되면서 우리가 상가라고 생각하는 그 스토어 프론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그곳에서 이 아티스트들이 간단한 액세서리도 팔고 가구도 팔고요. 뭐 여러 작품들을 팔면서 점점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서교 365라는 이름도 이 예술가들이나 건축가들이 붙인 이름인데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당시 서울시에서 환경 미화의 명목으로 이제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또 이 아티스트들과 또 주민들이 합심해서 그 서교 365라는 이름을 달고 그런 투쟁하면서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서교 365는 단지 번지 이름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장소의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핫플레이스, 이런 힙한 장소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진짜 장소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만들어낸 인공적인 놀이공간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먹고 자고 살면서 만들어낸 장소들입니다. 뭐 때로는 학생들에 의해서, 때로는 예술가들로, 때로는 노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짜 장소들인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적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는 점입니다. 인공적으로 정말 정교하게 만든다면 진짜로 착각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인지하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가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가 달라졌지? 이렇게 둘러보면 딱히 달라진 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누가 와서 저기 있는 포스터를 바꿨어, 아니면 소품을 바꿨어 라고 말을 듣게 되면 정말 어이없잖아요. 그거 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싶은데, 그건 바로 우리가 공간의 변화 또는 그 차이를 의식적으로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 우리의 몸이 전의식적인 상태, 즉 의식하기 전 상태로 이미 느끼고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백 년간 사람들이 살았던 장소들은 그들이 쌓아놓은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낡아 빠진 벽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손때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전의식적 상태로 저희를 계속 자극하고 이제 끌어들이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이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면 저희가 딱 보고 의식적으로 한 번에 파악할 수는 있지만 전의식적으로 저희를 이렇게 계속 자극하는 그런 매력은 없는 것이죠. 진짜 공간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의식적으로 다가오고 느껴지는 공간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짜 장소의 경험도 결국에는 저희가 오랫동안 보게 되면 이 의식 영역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다 알게 된다는 사실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 매력들도 나중엔 다 소진이 되고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짜의 매력이라는 것은 장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술가든 학생이든 노동자들, 상인이 되든 그런 분들이 오셔서 거기에 계속 진짜의 매력을 쌓아 주셔야 한다는 거고요. 이런 매력이 쌓아지지 않고 그냥 그곳에 남아있던 기억들이 소진되어 버린다고 하면 한때 핫플레이스였지만 지금은 우리의 기억이 사라진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어느 곳이 진짜인지, 또 어느 곳이 가짜인지, 또 내가 좋아하는 곳의 진짜 매력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난 경험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또 여러분만의 재미를 찾아서 서울을 둘러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대지식 ON! 여러분의 지식을 ON 시켜줄 오늘의 결론은 여러분의 호기심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핫플레이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지식을 ON 시켜준 저는 조한입니다.